1967년 4월 27일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존슨 대통령과 베트남 전쟁 대책을 논의할 때 북베트남의 호찌민과 보응엔지압도 새로운 방책을 모색하는데요. 호찌민과 보응엔지압은 프랑스 항쟁 시에도 열세한 병력, 화력, 장비를 가지고서도 끈질긴 공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그들은 디엔비엔프 전투 같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전면 공세를 계획합니다. 1967년 4월 북베트남 노동당 정치국원 회의가 열립니다. 남베트남에서 북베트남군은 점점 패퇴하고 남베트남인들도 서서히 정부에 동조하여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미군은 계속 병력을 증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베트남은 해결점이 절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북베트남은 대부분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피해만 늘어가는데요. 그래서 보응엔지압은 베트남 최대의 명절이며 휴전 기간인 구정에 총공세를 실시하여 도시 중심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승리를 달성하고자 총공세, 총걸기를 결행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구정 공세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강경파와 온관파 간에 격론이 벌어집니다. 북베트남 노동당 남부위원회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면서 미군의 막강한 전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엔치타는 구정 공세를 반대합니다. 북베트남은 미군의 전력을 무시한 무모한 강공을 계속함으로써 병력 손실은 북베트남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었고, 희생되는 군인의 수가 보충할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총공격보다는 장기전을 전개하면서 미군의 북폭을 중단시키는 노력과 협상을 통해 미군과 연합군을 남베트남에서 철수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온건파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북베트남에서 탁월한 정치, 군사 이론가로 알려진 투룽친도 대미전쟁은 총공세로 단기에 승리할 수 없고 장기 지구전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북베트남 노동당 정치국원회의는 구정공세 실시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지만 단기간 내에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는데 모든 군사적 압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문자들의 주장이 반영되고 맙니다. 총공세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손실과 희생은 엄청날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대프랑스 항쟁에서도 무모한 정면 대결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지금은 프랑스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가진 미군과의 정면 대결에서 입게 될 인명 손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지만 호찌민과 보응엔지압에게는 이런 희생은 문제되지 않았고 오로지 달성될 결과만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호찌민과 보응엔지압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구정 공세를 반대하던 구엔치탄이 1967년 6월 하순에 미군의 B-52 폭격으로 사망합니다. 북베트남은 1967년 7월 7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준 후 구정 공세를 결의하고 공세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보응엔지압은 1944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베트민군을 창설한 후 23년 동안 북베트남군의 군사작전을 지휘합니다. 때로는 무모한 공세를 계속하지만 맹목적인 도박사는 아니었고 계산된 모험을 할 줄 아는 군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 구정 공세를 계획한 보응엔지압의 전략 개념은 군사적 수단인 총공세를 시작으로 민중 봉기를 유발시켜 남베트남 정부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남베트남을 총공격해 베트남을 통일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연합군, 특히 미군과의 정면 대결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미군을 국경지대로 유인하여 병력을 분산시키는 기만공세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규모 공세를 가해
작전을 장기화함으로써 미국의 매스컴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대대적인 뉴스거리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보옹-엔지압은 구정공세에 앞서 미군의 관심을 전환시키고 미군을 일부 밀집 지역으로부터 분리시켜 총공세 시 즉각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병력을 분산시키는 기만공세를 몇 개월 전부터 개시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1967년 9월 콘티엠 미 해병대 기지부터 시작됩니다. 북베트남군은 최초 2계대대로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이 공격으로 미 해병대 44명이 전사합니다. 미 해병대는 공격하는 북베트남군에 대하여 B-52 전술항공 함포 지원으로 10월 초 격퇴하고 북베트남군 2천여 명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미 언론들과 TV 카메라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2의 디엔비엠프 전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북베트남군은 계속해서 10월 27일에 푹롱성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있는 송배를 1개 연대가 공격하였고 10월 29일에는 연대 규모로 롱린을 공격하였으며 양계 지역에서 북베트남군에게 1000명에 가까운 손실을 입혔으나 북베트남에 계속되는 공격으로 미군은 급히 증원 병력을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1967년 11월에는 북베트남군 5개 연대가 닥토 지역을 공격합니다. 북베트남군과 22일 동안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자 미 제4보병사단 예하 1개 연대, 제1기병사단 예하 1개 여단, 제173 공정여단, 남베트남군 2개 연대가 이 지역에 증원되어 혈전을 벌입니다. 쌍방 피해는 남베트남군 73명, 미군 289명, 북베트남군 1,400명이 전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베트남군은 1968년 1월 21일부터 캐산을 2개 사단 규모로 공격합니다. 캐산 전투는 존슨미 대통령도 매일 상황을 확인할 정도였고 미국 신문과 TV는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제2의 디엔비엠프 전투라고 부를 정도로 관심거리였고 모두의 관심을 끌만한 대기만 공세였습니다. 북베트남은 이와 같은 기만 공세와 병행하여 협상 의도를 비추기도 하고 베트공들은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할 계획이라는 유언비어를 시중에 유포합니다. 1967년 12월 20일 북베트남은 미국이 북폭을 중지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오랫동안 협상을 기다렸던 미국을 긴장시켰으면 물론이고 북베트남은 루마니아가 중재하도록 요청하는데요. 1968년 1월 루마니아 대표가 하노이를 방문하자 미국은 호의를 보이기 위하여 방문 기간 동안 하노이 일대의 북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북폭이 중단되는 동안 북베트남은 총공세를 위한 준비를 서두릅니다. 베트공은 구정휴전을 1968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합니다. 휴전 하루 전인 1월 26일 베트공은 구정휴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능청을 부립니다. 북베트남은 공세의 보완을 위하여 전반적인 공세 계획을 베트공이 알지 못하게 하였고 수행해야 할 개인 임무만 훈련시켰을 뿐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모르게 하였습니다. 기만 공세를 위해서 북베트남군은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 엄청난 손실에 대하여 보옹-웬지압은 수만 명의 희생 따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목적 달성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북베트남은 공세 준비를 하면서 대대적인 기만 공세를 지하지만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전과 다른 북베트남의 공세 징후를 포착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베트공들의 조직을 재편성하고 강화하는 첩보가 입수되었으며 북베트남 신문들도 수개월 내에 승리를 호언하였고 1967년 9월 보옹-웬지압도 공식석상에서 결정적인 전투로 최후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호치민 통로의 교통량도 전보다 2배로 증가합니다.
1967년 11월 25일 미군은 북베트남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과업의 이해라는 책자를 입수하는데 이것은 적의 선전민 교육용 책자였고 미 정보기관도 적의 공세가 임박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와 장소는 판단할 수 없었는데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구정 직전인 1월 2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 제2야전사령관 프레드릭 웨이안드 장군은 적의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판단하고 1968년 1월 10일 웨스트모어랜드에게 풍농성 지역에 대한 작전을 취소하고 병력을 인구 밀집 지역에 집결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이를 승인하고 계획되었던 제1기병사단의 작전도 취소합니다. 또한 그는 적의 공세 징후에 따라 티우 대통령과 카오반 비엔 참모총장에게 구정휴전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티우 대통령은 휴전의 전면 취소는 남베트남 국민과 군대의 사기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단지 48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휴전 기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남베트남 정부는 구정 휴전 기간을 1968년 1월 29일 18시부터 1월 31일 06시까지로 발표합니다. 구정이 가까우면서 미 정보기관은 북베트남군이 라오스 국경지대인 아샤오 계곡에서 후에로 통하는 도로에 불조저를 투입하여 작업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는데요. 웨스트모어랜드는 벙커 미 대사를 통하여 DMZ 직후방에 있는 두 개의 성 지역은 휴전을 취소하고 전반적인 북폭은 중지하여도 DMZ 북방 지역은 북폭을 계속하도록 워싱턴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1968년 1월 28일 퀴논시 외곽에서 남베트남군 보안부대가 베트공의 은거 가옥을 습격하여 11명의 베트공을 생포하고 녹음기와 녹음 테이프 2개를 압수합니다. 테이프의 내용은 남베트남 정권에 항거하여 남베트남군과 국민은 봉기에 합류하라는 것이었고 생포된 베트공들은 구정 휴전 기간에 키논이나 다른 도시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구정 휴전 기간 동안 베트공들의 소규모 공격은 매년 있어온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정 공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